그리고 전쟁법, 중대한 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쟁법을 위반하는 사실은 그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접하는 것만도 이건데 사실은 실체는 빙상의 일각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대의 명분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미디어 오늘. 먼저 그 포탄 유출 정황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의 현안 질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네, 포탄 비밀 유출해서 포탄 50여만 발이 폴란드나 유럽으로 가는 정황이 언론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주 강하게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것은 국방위를 열어서 또 따져볼 문제라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신원식 간사에게 국방위를 열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위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외통위 상황도 궁금한데 외통위도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셨을 것 같은데. 외통위는 제가 혹시 예. 지금 김병주 의원님께서 이쪽으로. 국방위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통위가 지난주에 열었을 때도 이 여당 측의 반대 때문에 아주 제한된 소수만 질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5,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중 8구 저쪽에서 이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김원걸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하세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입만 열면 안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과연 우리 안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북한과 소통이 되고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나라를 적으로 만든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북한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도청 문제도 전혀 이제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탄을 보내고 이 서방 세계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 우리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주한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또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개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 이 문제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 의원. 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곧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포기하고 경제도 포기하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국격을 실추시키고 또 일본의 굴욕외교를 함으로써 국민적 어떤 자존감을 다 땅에 떨어뜨려놨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인 출신의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북방 외교를라고 주창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 갖고 그 35년 동안 굉장히 나아져 갖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 협력 관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지난 35년에 보수 정권에서 시작한 35년의 북방 외교를 하루아침에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듯 해갖고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만에 있어서만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앞에 나오실래요? 잘 안 들리는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간인이 대규모 공격을 받을 경우라고 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김병주 의원께서는 이미 전제 조건이 성립됐다는 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할 때 전제 조건 3개가 됐을 때는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3가지 조건이 되면 인도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갖고는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는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투로 보이잖아요. 그 3가지 조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든 여러 루트로도 그 3가지 조건은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시설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민간 아파트가 폭삭 무너지고 이런 것도 영상에 보잖아요. 그런 공격도 받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댐이 붕괴돼서 온 도시가 물에 잠겨서 민간인들의 많은 희생이 생긴 것도 있는 거죠. 대량 학살 면에서도 어떤 마을 지역은 손에 묶인 새로 학살된 것들이 많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언론에 그리고 전쟁법 중대한 전쟁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쟁법을 위반하는 사실은 그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접하는 것만도 이건데 사실은 실체는 빙상의 일각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제 조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 탄약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대의 명분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